그 다음에 하운사. 편지를 받았다. 당신 편지 내용 잘 이해했는데 도가 개합하다. 도가 마주치면은 하늘과 땅이 한 곳이고 조금이라도 뜻이 다르면은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초나라와 월나라와 같은 원수와 같은 먼 격이다 했으니까 진실한지라 이 말씀이요. 참 옳은 말이다. 곧 이것이 이에 전하지 못하는 묘한 그 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네가 생각을 내서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에 붓을 잡고 조이에 그 붓을 잡고 조이를 펴기 전에 벌써 자네 편지 나한테 두 손으로 받친 거라. 분부에 맞춘지라. 또 구태 어찌 굳게 구경을 기다렸어서 다른 날을 기다릴까 보냐. 편지 써가지고 보내서 편지를 저쪽 사람이 받아보면 이 시간이 필요 없다. 벌써 자네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붙잡고 저희 필 때 벌써 그 편지는 나한테 온 거다. 이납도리는 이러한 이치는 오죽 진덕한 사람이라야 바야호로 말없이 서로 개합하고 속자로 더불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 차원에 이르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자네가 사는 연평 땅은 이에 민 땅에서도 손꼽는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자네가 능히 마음을 조복해서 역경계 순경계의 문빗장에 부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니 바로 대해탈인이라고 할 수가 있구나. 자네와 같은 그런 사람은 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능히 일체의 문빗장을 전해서 능히 일체의 경계를 휘어잡아 거꾸로 부려서 날로 펄펄함을 쓰는지라 그를 끌어 어찌치 못함이니라. 그 경계는 자네 혼자서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을 손을 댈 수 없고 그 펄펄하게 쓰는 걸 잡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진실로 만약 고대 문도 이러히 알아버리면은 자연히 한터럭 끝도 저 나에게 장애를 지임이 없을지니라. 옛날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일체 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분별심이 있는 중생, 일체심을 제도하기 위함이니와 나는 일체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체 법을 쓰리요 하셨으며 또 우두산의 법륜성사가 말씀하시기를 가끔 마음을 쓸 때에 가끔 무심을 쓰미니 꾸미는 말, 만드는 말, 굽은 말은 이름이나 모습이 괴롭고 직설은 조금도 번거롭고 번중함이 없다. 무심을 가끔 쓰면서도 항상 써 가끔 무니까 쓰기는 쓰는데 무다 이거죠. 쓰기는 쓰는데 무다. 지금 말하는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 하신 말씀이 오직 그 우두산의 법륜선사만 이런 차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자네도 또한 그 속에 있다. 그 가운데 이런 잡아내서 사람한테 이렇다 내 차원이 이렇다 하고 들어바치지 못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묵묵히 서로 개합한다는 말이 이런 차원을 두고 하는 소리다. 옛날에 공자님 당시에 그 온대설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계셨던가 보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공자님 제자가 3,000명이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온백설이라고 하는 분은 온백설이라고 하는 분대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서 온백설 선생님 밑에도 거의 1,500명 이상의 그 학자가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두 분은 서로 만나지도 못했든지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늘 온백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남을 지도한다고 하느냐, 남을 가리킨다고 하느냐 하고 의심하고, 온덕설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공부자 하는데 도대체 공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 남을 가리킨다고 하느냐 서로 의심한다. 근데 그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내왕이 있고 만나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희 선생님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더라. 우리 선생님도 그 자네 선생님을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는 이 어떤 행차 길거리에서 두 분의 가마가 마주치게 된 거죠. 두 분의 가마가. 그리고 공자님 쪽에서도 저 앞에 행차가 누구 행차냐면 온덕설 선생님의 행차입니다. 그래? 또 온덕설 선생님 쪽에서도 가마 안에서 앞에 행차가 누구 행차냐? 공군자님의 행차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생각에 그 두 분이 평소에 그렇게 궁금하시게 생각했으니까 잠깐 뭐 가마를 마주쳤는데 가마를 세워놓고 무슨 나와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무슨 말이 있든지 가마 스치면서라도 무슨 대화나 뭔가 있을 건가 하고 자꾸 기대를 걸고 있는데 두 분 가마 그대로 싹 마주치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온덕설 선생님은 가마에서 얼굴을 싹 돌이켜서 공자님 가마를 싹 쳐다봤고 공자님은 부채로 얼굴 싹 가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이 다 상대방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온덕설 하더니만 과연 이름이 헛되지 않다. 남을 지도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온덕설 선생님은 온덕설 선생님대로 공부자 하시더니만 참 과연 성자라고 남의 선생 노릇할 자격이 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두 양반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해서 가마 그대로 싹 지내치면서 공자님은 오히려 붙여가지고 얼굴을 썩 가리면서 지내갖고 온덕설 선생님은 자기 가마 안에서 공자님 가마 쪽으로 휙고 이렇게 쳐다보고 간 그것뿐인데 그전에는 서로 그렇게 의심하던 두 양반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서로 상대가 칭찬을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공자님의 제자가 그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님이 선생님 전에 그 온덕설 선생 그렇게 의심하셨는데 말 한마디도 하신 일이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으시고 가마 싹 마주쳐놓고 어떻게 그거랍니까? 목격이 도전입니다. 눈과 딱 이렇게 한 분 마주칠 때에 그 속에 도가 있어서 대화 전부 다 나누었다. 그래서 목격이 도전이니라 하는 그런 대화를 하듯이 그 우리 일상의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묵묵히 서로 개합한다. 말 없이 뜻과 뜻이 이렇게 싹 통해버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실에서 정진하는 어른들이 서로 차원이 같은 분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서로 상통하는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차원이 다르면 아무리 말을 서로 나누어도 또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용성노 스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무슨 일로 이 대전 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수공스님 암자 쪽으로 어떻게 지내간 것 같아요. 수공스님이 덕성산에서 덕성산은 만공 용성노 스님이 가신 일이 없고 어떻게 대전 쪽으로 용성노 스님 내려오시는데 수공스님이 그때 가을 계절이 여태쯤 되는지 파타작을 해가지고 파친과 콩타작을 해서 멍석에다가 콩을 널고 계셨는데 용성스님이 그대로 싹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지나가니까 수공스님이 파친과 콩을 하면서 여기 몇 알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용성스님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렸다 이거예요.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수공스님께서 이거 한마디도 이룰 줄 모르는 게 선지식이라고 절한다고 이게 평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용성노 스님이 서울 대각사에서 능엄경의 54 변마사를 하루 법문에 한 2시간을 걸려서 54 변마사를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밑에서 그 걸망을 쥐고 다니시던 그 강백달이라고 해서 마을성씨가 강씨고 불명을 백달이라고 그랬 같아요. 그는 이야기를 못 듣고 그 스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절세번을 딱 하고 큰 스님 그 54 변마사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그 50가지 마구니 속에 어느 마구니에 걸렸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용성 스님이 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답을 할 필요가 없는 물음이었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 당시 전부 그 걸망을 지고 다니는 집안에서 그때 용성 스님께서 무슨 답이 있으셔야 했을 걸, 그 답이 없으셨다고 해서 선방 납자들의 문답에 섭섭한 하나의 계기로 늘 이렇게 말이 전해지 내려온다는 걸 어른들에게서 내가 늘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 구미의 철운오시님이 노련에 병이 드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선방에 다니신 그 이름이 누군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젊은 스님이 무쇠소가 병이 들었으니 수레를 어떤 놈이 끌고 가노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물음에 해당되지 않는 물음을 해서 그러는지 답할 필요조차도 없는 질문이라서 그런지 말이 없으셨어요. 나 같으면 그때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무쇠소가 그 노스님 그 당호가 철자 소우자니까 철우 노스님이 아파서 누워 계셨는데 그 스님이 가서 무쇠소가 병이 들었으니 어느 놈이 수레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나 같으면 그냥 수레 끌고 다니느라 고생 많네. 나 같으면 그렇게 답을 했을 텐데 노스님은 답할 말이 아니었어서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이 정진 중에 질문이라고 해서 다 퍼놓고 던진다고 질문이 구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이 극락암의 경복로 스님에게 이 옛날에 어떻게 대했든지 경복로 스님이 용성로 스님 앞에 참회 제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스님이 형님 하고 불렀는데 노련에 수십 년 만에 만났겠죠. 수십 년 만에 만난 사이에 내가 극락암의 선실에 계시니까 우리 스님이 한번 범어사 쪽에서 오셨던 길에 극락암을 들러가셨는데 경복로 스님이 그랬어요. 아까운 강사가 늙어가는구나 그랬어요. 아까운 강사가 다 늙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말을 택도 받으면서 무엇이 늙었노? 딱 그랬어요. 무엇이 늙었노? 그러니까 경복로 스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면서 여기 말 한마디 못하나? 우리 스님께서 선지식이란 내 말에 무엇이 늙었나 하는 거기에 말 한마디 대답을 못하나? 그러시고 그 노신도 웃으시고 우리 스님도 웃으시면서 그만 헤어지고. 근데 할 질문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막 대답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엮어가겠습니다. 여사인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여거인이라고 하는 왕원장 편지 속에 여거인이가 나한테 편지했는데 친구 하나둘이 죽어가니까 바로 나도 죽을 차례가 다 왔다는 생각이 나서 두렵다.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편지 답해줬다는 그 주인공이 여사인. 1000가지 의심과 10,000가지의 의심이 다만 한 의심뿐이니까 화두 위에서 의심을 깨뜨리면은 1000가지의 의심과 10,000가지 의심이 한때에 다 깨질 것이다. 화두를 깨뜨리지 못하면은 또 상면에 나아가서 이르더불어 겨룰지어다. 화두에 가서 화두가 안 깨지면은 화두 들고 있는 거기서 화두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화두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 화두를 내버리고 화두를 집어치워버리고 내버려 놓고 달리 문자상에 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상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또는 고인의 다른 말씀 위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 가운데 진로 속에서 의심을 일으키면 다 이 마구니 외도들이 하는 짓이지 정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1에 어떻든 그 화두 두는 그 자리를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그저 가히 사량할 수 없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생각도 추측도 할 수 없는 거기에 가서 사량하면은 마음이 갈 바가 없는 것이 늙은 쥐가 소뿌리에 들어가며 문도 거꾸로짐을 보리라.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소뿌리 가지고 쥐털을, 쥐 잡는 털로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소뿔에 뾰족한 쪽에 무슨 고깃독을 넣어 놓는다든지 기름을 발라 놓으면은 쥐가 그 소뿔의 굵은 쪽에서 쪼빗한 쪽으로 그 고소한 냄새든지 맛 때문에 찾아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은 쥐를 어떻게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시설이 있어 잡히는 그런 걸로 쓰는 것 같아요. 소뿌리는 쥐털이라는 이야기. 끝끝 가다가 한 번 거꾸로진다는 것은 한 곱이 한 차원 풀어지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또 생각이 만약 시끄럽게 흔들리거든 다만이나 구자무불성화를 들지니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스님의 말씀과 제방의 노덕스님네의 천차만별을 만약이나 무자화도 하나를 뚫어내면은 한때에 뚫고 지나쳐서 일부러 사람에게 묻을 필요도 없지만은 만약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말만 앞세워서 한결같이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물으되 부처님은 또 뭐 부처님 말씀은 또 어떻고 조사스님의 말씀은 또 어떻고 제방의 그 선지식의 말씀은 또 어떻다 이따위 짓을 하고 다닌다고 보면은 영겁에 영영 깨달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